투표평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번 이준석 전 당대표가 뽑힐 때가 사실 그 당시까지는 최고의 투표율이었습니다. 그것보다 한 10%포인트 더 높은 거거든요. 투표에 참가한 당원 수로 치면 지금 46만 천여 명입니다. 이게 이전에는 한 20만 명대였었거든요. 네. 우리 당으로서는 최대 규모 사상 최고 투표율에 전당대회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전당대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대목이 많았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이 많은 우리 당 당원들이, 책임 당원들이 이렇게 해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처한 위기라든가 소수 여당으로서 대통령이 추진하는 여러 정책 의제에 대해서 당이 어떻게 힘을 모아줘야 되느냐에 대한 아주 고민들이 많았던 국민 집단이라고 하겠습니다. 때문에 지금 이렇게 투표율이 높았다는 것은 지금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가지 좀 실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당원들이 결집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분명한 이제 가르마를 타는 그런 큰 결론을 내릴 거라고 봅니다. 이 결론에 대해서는 이 전당대회에 참여한 누구도 불복하기 어려운 아주 분명한 그 국민들, 또 당원들의 어떤 심판, 여러 모습에 대해서 새롭게 일신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문제도 내일 전당대회 결과, 투표 결과가 나오면 아마 깨끗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어느 경우든 과연 그런 것인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김기현 후보 땅 문제 같은 건 사실은 공시지가를 확인해봐도 금방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YTN의 보도에서도 거기에 대한 팩트 체크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지나치게 이제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내부 쟁점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쟁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는, 또 당원들이 보는 뚜렷한 관점, 뚜렷한 판단이 내일 압도적인 투표율에서 투표율 결과로 드러날 것이고요. 그 투표율이 높고 또 최대 규모인 만큼 그 결과에 따라서 당심이 어떤 것인지 판단에 따라서 이제 저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선관위원이긴 합니다만 투표가 끝났으니까 말씀드리자면은 이 선거에서 쟁점을 만들고 또 어떤 뒤집기를 시도한다거나 여러 가지 것들로 해서 유불리를 따지는 그 전술들이 있었을 텐데 각 후보들 간에 제기되었던 그런 쟁점 같은 것을 당원들이 어떻게 판단했다는 것을 내일 득표율에 따라서 분명히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관위 긴급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선관위에 이 문제를 따져달라고 후보 측에서 요청한 것은 없습니다. 바로 공수처에 고발을 했죠. 그 안철수 후보 측하고 했는데 과연 결선 투표로 갈 것이냐, 그냥 1차 선거에서 다 끝날 것이냐, 가반 득표자가 나와서 그냥 1차로 끝날 것이냐, 결선 투표까지 이제 염두에 둔 여러 가지 이제 행보였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지금 두 후보가 그렇게 어떤 기자회견다고 했지만 그 사안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대통령실에서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확한 좀 사실관계를 파악해봐야 되고요. 그 자체가 공직선거법에 적용되는가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게 공직선거가 아니라 당직선거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공수처에 고발이 되었으니까 공수처가 이 문제를 판단하겠죠. 판단할 텐데 다만 내일 이제 당원들의 압도적인 어떤 표결 결과가 나온다면은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 문제를 주장했던 분들의 생각도 많이 정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어제 이제 경찰 고발 같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보다는 이제 국가공무원법 그 위반 혐의로 이제 고발한 걸로 알고 있고요. 공수처가 판단을 할 텐데요. 이 과정을 보면은 좀 지나친 비약인 듯한 느낌도 드는데 공수처에 또 고발을 했기 때문에 공수처가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는 아무튼 우리 당원들이 최종 판단을 할 겁니다. 내일 그 투표 결과에서 당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 침소화붕대한 것인지 아니면 중대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한 투표 결과가 아마 그 상당히 큰 어떤 갈림길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제 이번 사안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 나온 것이 상당히 이제 투표가 진행된 상태에서 불거졌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저도 그 사태를 다 봐야겠습니다만 이제 뭐 정치적인 공방도 있는데 당시 그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이야기가 이게 사실 무슨 용산 행사를 위해서 만들었던 방인데 자기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빠져나오기 어려웠다 뭐 그런 해명이 있기 때문에 녹취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남아있기 때문에 그건 나올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전당대회가 끝나면은 정부 여당이 함께 해야 될 문제가 많은데 우선 한일 관계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저는 우리 민주당이 우리 당의 문제,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뭘 크게 이야기하시는 것보다는 정말 한일 관계 문제만 하더라도 김대중 오부지 선언의 그 정신, 그 위대한 미래를 오히려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것들로 좀 이 초당파적으로 이 문제를 봐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과 다르게 경광부회를 해서 이야기하신다면은 정말 우리 국민들이 더 힘들어질 거라 생각하고요. 여당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민주당에서도 좀 크게 봐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면은 그 서로 간에 이제 믿음 같은 것에 좀 균열이 간 거 아닌가 뭐 이런 거는 이제 제3자 입장에서는 좀
걱정을 하거나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마지막 레이스고 전당대회에서 한 표라도 더 얻고 더 엎어야 되는 이런 사정에서 절박하다 그러면 보아지는데 뭐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결과가 나오면은 그 결과에다 그 결과가 어떤 뚜렷한 어떤 그 당원들의 결론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다 승복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로 나아가야죠. 어쨌든 이게 전당대회가 당원의 힘을 합쳐서 당의 힘을 합쳐서 이 어려운 난국을 소수 여당과 정부가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자는 취지 아니었겠습니까? 그 취지에 따라서 아마 후보들이 그 최종 결론을 따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주당 딱딱하기도 하고 또 정의당도 이번에 보면 안타깝습니다. 이 특히나 여성의 인권이라든가 또 어쨌든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 부인 중에서는 직접 직업을 갖고서 어떤 성공한 커리어를 갖고 있는 뭐 사실 좀 거의 드문 케이스였습니다. 그런데 벌써 10여 년 동안 몇 번씩 이야기가 나와서 민주당 정부 시절에 다 수사해서 탈탈 틀어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했던 사안입니다. 당시에 윤석열 총장 찍어내려고. 그런데도 못했던 이야기를 또 공소시효 지난데 또 이야기를 하고 지금 코바나 컨텐츠 이야기만 하는데 사실은 그 언론 내에서도 좀 이 팩트 체크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문제되고 있는 코바나 컨텐츠 이런 것들은요. 그 당시 언론사들이 제일 잘합니다. YTN은 같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KBS도 그러고 연합뉴스도 그러고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코바나 컨텐츠랑 큰 전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력을 압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결혼한 직후에는 좌천돼 가지고 지방에서 근무하던 시절이고 2017년, 2018년 이제 검찰총장 서울지검장 되고 했던 시기 아닙니까? 모든 일이 그 이전의 일인데 그때 무슨 덕을 받겠으며 검찰에서 결론 내린 걸 보면은요 티켓으로 다 돌려줍니다. 그리고 그 액수라는 것이 지금 무슨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때 무슨 큰 회사로부터 받은 광고비 협찬 명목으로 받은 액수랑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돈을 냈던 사람들은 그 일부러 광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할 만큼 그 거래관계가 석연찮고 대가성 문제 제3자 뇌물 힘이 있었지만 이건 표로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코바나 컨텐츠가 했던 대부분의 전시들이 대성황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직접 확인해 보면 다른 이야기인데 지금 대통령 부인이라는 이유 그 하나를 가지고서 더구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지금 이렇게들 저 거대 야당과 또 심지어 정의당조차서 나서서 이렇게 특검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사안인지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사실 하나를 가지고서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 정치를 이렇게 계속 추락시킬 수 있는 것인지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을 해서 이 코바나 컨텐츠가 이제 우리 그 어딥니까 큰 전시 국가가 운영하는 그 전시 시설도 많이 이제 그 전시를 했어요. 그래서 왜 코바나 컨텐츠 해줬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집중 공격을 했습니다. 뭐가 있을 줄 알고 했더니 이야기가 흥행수표였다는 거예요.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도 예술의 전당을 이걸 이제 대관을 하는데 대관이 갑자기 빕니다. 그러면은 이 대관을 채울 누군가를 찾는데 그때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예술의 전당 전당장이 와서 그렇게 국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2015년 이전에요. 2015년에 언론계에서 올해 뽑은 문학의 인사 100인 중에 포함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걸 보고서 이야기를 하셔야지 지금 대통령이 그 이후에 됐다고 그냥 무조건 다 그 사실관계가 언론계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사랑 협찬을 하면서 사업을 대부분 했기 때문에 언론사가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서 대통령 부인이 되고 코바나 컨텐츠가 흥행에 큰 성공했다는 그 이유 하나를 가지고서 이렇게 자꾸 무리하게 엮는데 그렇게 해봐야 결론도 안 날 것이지만 나와야 아무것도 없겠지만 정말 정치를 이렇게 자꾸 대통령 부인을 여성 성공했던 여성을 약한 고리로 삼아서 이렇게 할 것이냐 이건 좀 우리 정치를 발전을 위해서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 그리고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 어떻게 이제 추진이 될지
그리고 과연 실효성이 있게 이 진행이 될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이제 가시화가 된다면은 연말이나 내년 초쯤 그렇게 뭐 일정상 정치 일정상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만 그때가 되면은 이제 총선이 한 몇 달 앞둔 그런 시점이란 말이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사이에 저는 우리 언론계에서 좀 팩트 네.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커바나 컨텐츠가 무슨 360을 한 게 아니고 예. 그게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몇 군데 큰 전시장에서 했고 그때 다 전시할 때 보면은 언론도 협찬사가 있고 언론이 같이 한 공동 주관한 데가 있습니다. 예. 그 보시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있으시면 아까 자신 말씀드린 대로 아니, 빨리 그 안 특검을 해도- 해서 털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뭐 없는 사실 가지고 자신 있으면 하라고 했으면 그렇게 무리할 게 아니라 예. 지금 그거는 언론계가 그 사이에 그 사업 하나를 좀 뜯어서 예, 보고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국회에서도- 요구하는 것만큼 국회에서도- 그렇게 투명하게 딱 임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거야 예, 뭐 이미 연말쯤 수사를 안 되면 이제 했기 이재명 때문에 대표의 문제가 여러 가지 되는 이제 사법 리스크도 어떻게 해소가 될지 진행이 더 됐을지 예. 그때 가서 이제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정책 쟁점을 여야가 같이 안고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최영도 의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